어제 제자를 하나를 내가 내보내면서 내 옛날에 춘천에서 선빵 말아먹고 짐을 샀던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 움켜쥔 걸 놓지 못하면 수행은 실패. 그러니까 내가 지었던 걸 놓았는 거, 두 번 큰 위기가 닥치는데, 첫 번째 버릴 수밖에 없던 환경은 여러분이 가봤던 그 물탕집에서의 월사금 30만, 20만 원이 그거 없어서, 응? 그 자존심만 꺾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비닐하우스 쳐놓고 살다 10월 말쯤 11월쯤 들었으면 추위에 못 견뎌서 내려오면서 자존심 꺾었던 거, 그거 거기에서 큰 걸 내가 내려놨고, 두 번째 버림은 그렇게 해서 수행 끝나고 밖에 나와서 옥탑방 생활부터, 옥탑방 생활할 때도 이미 거기서 또 뭐 잔잔한 거 내가 다 버렸죠. 자존심 같은 거. 수행자한테 있어서 그 자존심은 정말 쓰잘데없는 늪이에요. 그거 못 버리면 수행자는 수행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행 과정에서 내가 첫 닭발집 얘기를 늘 해줬죠. 첫 닭발하러 나갔는데, 그 닭발 첫째 집이 아달이 된 것이 충남 공주군, 그때는 공주군, 그 첫 집 딱 걸린 집이 이종 사촌 형님 집이었어요. 참, 그러니까 난 방금질을 철저하게 시킨 사람이야. 누가? 법계에서. 법계라고 그러니까 뭐 저 위에 뭐 하나님 세계, 법계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자존심 만드는 것도 법계요, 자연이요. 그걸 무너뜨리는 것도 자연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계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여러분은 또 법계라 그러면 좌우에 또 무슨 부처님들이 계시는, 부처님들이 나를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스스로 당금질을 당하는데, 그 탁발도 수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 자존심을 좀 드러내놓는가, 이거 테스트 하느라고 나, 우상, 몇 사람 그 물탕집 생활하다, 야, 탁발하러 나가자. 양식도 좀 준비할 겸. 그래서 일단 공주시로 나와서 거기서 너는 이쪽 버스 타고 너는 천안 방향으로 타고, 그래서 내가 타고 온 것이 천안 방향으로 그 완행버스를 탔어. 그래서 어디다 내릴까, 어디서 내릴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아, 저 동네가 보이네? 하고 딱 내려서 터벅터벅 걸어서 탁발하러 들어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집이 이종 사촌 형님 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가 내가 어릴 때 머슴 살던 곳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10살 때 머슴 살던 집이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육남매 들이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고 없으니까, 어? 너 밥이라도 얻어 먹으라 하고 이 집 보내고 저 집 보내고 이랬던 그 집에 가서, 그 이런 봄에 왜 아직 추위도 덜 가신데 맨발 벗고 논에 덤지고 나가면 논에 물 툭툭 맨발로 들어가면 발이 얼마나 시려워. 기억하시죠? 그런 건. 해봤나, 일을? 그렇게 발이 꽁꽁 얼어서 뭐 호흡거리면서 발이 동상 걸려가지고 이 모습을 바라본 어머니가 가슴 태웠던 그 동네였단 말이야. 그 동네로 어머니가 가게 된 이유가 그 동네에 언니가 살고 계셨으니까, 이모가 살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을 내가 보냈던 저 기억이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 첫째 집에 딱 두드려서 탁발을 해왔는데, 그 형님, 그 이모네 집, 이모부 성도 강씨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강씨가 좋아했던 동. 이모의 큰 사위도 강씨고, 둘째 사위도 강씨야. 그 이모네 형,
근데 그 집을 두드려서 탁발을 하고 나오는데 뭔가가 낯이 익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꼭 껴왔다. 그때 모습을 보면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궁금하기는 궁금하고 물어보려니까 아니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었을 거야. 그러면서 결국 저 혹시 말입니다 하고 묻는데 나를 알아본 거야. 그래서 나 다시 봤지. 맞네, 너. 네가 왜 이렇게 됐지? 한때 그 동네에 내가 결혼한 이후에 한번 애 엄마를 데리고 갔었다고. 그 당시 갔을 때 거기는 그때 신부는 나른 새도 떨어뜨린다는 한참 기자정을 할 때였으니까. 그러니 그 동네에서 저 사람 성공했다고 소문났던 곳인데 거기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찾아갔으니 그 형님이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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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면서 너가 어찌 이렇게 내가 어때서 그래서 지나고 가고 이렇게 자꾸 안 묻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이상하게 이렇게 내가 오고 싶어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 못 본 척하고 잃어버리시라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옛날 촌집에서는 돈 생기면은 왜, 이쪽, 입을 속 깃어도 막 몇 푼씩 넣는 거 있잖아요.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넣는 거. 비닐봉지 속에 넣어가지고 또 쪼글게 해가지고 집에 하고 꼼을 써놓은 거. 촌 사람들은 뭐, 돈 들고 은행에 안 가니까, 그거 봉지 속에 넣은 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날 주더라고. 근데 이 집 살림살이 다 끝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니야, 가져가라. 이게 굉장히 불쌍하게 봤겠지. 그래서 그렇게 탁발을 참, 어저께나 탁발은 신나게 했어. 첫 탁발이 아주 풍성했지. 그러면서 내가 자존심을 꺾였나, 안 꺾였나를 테스트하러 갔던 것이었는데, 엄청난 자존심을 짓밟혔지. 근데 그게 뭐 자존심 크게 상했다 이 생각은 드는 것이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그 동네를 그렇게 찾아들었을까? 어릴 때 그 동네를. 그러고는 참 단검질 철저하게 시키는구나 하고 돌아왔던 기억. 이제 2번 꺾였죠. 이제 하우스 생활 하다가 배고프니까 추우니까 내려와서 자존심 꺾었던 거. 탁발하러 나가서 꺾였던 거. 3번째 자존심 꺾는 건 나와서 도봉구 쌍문동 옥탑방에 와가지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사조 팔자 봐주고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연명했던 시절.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안 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내려가서 그 식당집에 가서 밥 얻어먹었던 시절. 그 밥 얻어먹을 때도 당당하게 얻어먹었다고. 그 한밥집에 백반하는 집이 된장찌개가 참 맛있게 끓여주는 아주머니한테 가서 사실 얘기를 하고 먹고 돈 없더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요 옥탑방에 사는데 요렇게 해서 지금 배가 이렇게 고프다. 언젠가 내가 인연들이 지인들이 오면 갚을 테니 밥을 이렇게 내가 배고플 때 올 테니까 밥 좀 외상으로 달라고. 그래서 뭘 좋아하냐? 된장찌개 좋아한다. 그러니까 좀 맛있게 끓여서 주시더라. 그때 된장찌개 하나에 뭐 2,000원을 했나? 그걸 얻어먹었어. 그러고 또 매일, 때마다는 갈 수 없으니까 하루 한 번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어떨 땐 2그릇씩 먹고, 배를 채워야 하루 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지인들이 오면 데려가서, 나 이 집에
밥 먹으러 가자 하면 그 집에 모시고 가서 밥 같이 먹고 달력에 표시해 놓는 그 외상값 내가 얘기를 하면 그 지인이 외상값 다 갚아주고 거기다 카드를 끌고 놓는 거야. 한 20만 원치. 이분 오시면 밥 드리라고. 미리 끌고 놓게 가기도 하고. 자, 그렇게 내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살았어. 그 다음은 마지막 자존심을 꺾을 때가 선빵 놓을 때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남양주 갔다가 남양주 출발해서 저 충주 무랑사에 갔다가 무랑사에서 거기서 또 쫓겨난다. 거기서도 그 중한테 쫓겨나서 식당집에서 법을 펼치고 몇 달 살다가 춘천 선빵으로 옮겨서 과학적인 수행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지금 옆에 있는 저 산소방 거기서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고압 산소방 만들고 거기서는 여기 있던 도구들 있죠. 지금 계측기기 거기서 그때 다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책들 과학적인 책들 거기서 다 봤던 것들. 그렇게 선빵을 운영하다가 선빵이 돼요. 나 같은 놈이 천대조도 안 올리지 뭐 점도 안 봐주지 아무것도 안 하는 내한테 내가 선빵을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매달 몇백만 원씩 까먹는 거예요. 제자 하나 완전 재산 그들 내고 그 제자 지금도 내가 기다리고 있다. 꼭 우리 해명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법이라면 오직 법밖에 모르는 모든 걸 나한테 다 법한테 헌신을 하든 바치다가 살림살이 거의 다 내가 그들 냈지 내가. 매덕을 그들 냈으니까. 근데 거기서 더 버티다가는 정말 저 가족, 그 제자 가족들까지 파탄시키겠구나 싶어서 또 운영도 안 되지. 부득불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왔는데 그때 떠나려고 하니까 말이지. 저 기계들이, 기구들이 아까워 죽겠는 거야. 산소 측정기도 가져가고 싶고, 이산화 측정기도 가져가고 싶고, 고도계도 가져가고 싶고, 별의별 게 다 가져가고 싶은 거야. 이 책도 가져가고 싶고, 저 책도 가져가고 싶고. 근데, 뭘 가져갈까를 몇 번 이렇게 쳐다보다 다 가져가고 싶은 거야. 뭐 가져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다 가져가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 여기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야. 에이, 적광. 너가 지금 당장 목숨을 연명해 가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 그러고는 자선에 딱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났으면 필요한 게 뭘까?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무엇이 필요하지? 하고 첫째, 속옷 입고 말리고 빨고 팬티 3개, 팬티 석장. 위에 이렇게 생긴 거. 어떨 속옷 씹고 벗고 2장. 넣는서수 2장. 양말 씹고 벗고 빨고 말르고 석장. 3컬레. 이거 딱 줬고. 기타 뭐 필요하냐? 다른 건 뭐 필요하냐? 옷 한 벌 입고 한 벌 빨고. 그러니까 입고 가고 하나 넣고 가고 2벌. 그 다음에 칫솔, 치약. 이거는 꼭 필요하니까 그거 넣고. 수건 한 장 넣고. 가방에 딱 넣기 시작하는데, 그거 넣었던 그 배낭이 여기 있다, 지금도. 여기 보면 노랗게 생긴 거. 그 걸망에다 딱 집으니까 반밖에 안 차. 그런데 돌아서 나오려 보니까 저런 계측기가 또 기계가 막 눈에 밟히는 거야, 가져가고 싶어서.
그때마다 내가 머리를 때리면서 너 필요한 건 이거라고 했잖아. 더 이상 손대지 마. 요거만 가져가. 다른 거 의식이 다 버리자. 해서 다 버리고 그거 딱 짊어지고 걸망 짊어지고 버스를 타라고 내려오는데 왜 뒤통수가 자꾸 돌아봐지냐 저게가. 아쉬운 게 뭐. 이것도 가져가고 싶고 또 돌아서서 가방에 집어넣고 싶은 거야. 미련을 못 버려서 안 달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버스 탈 때까지 그렇게 마음의 의식이 일어나대. 이제 버스 타가지고 춘천 터미널까지 올 때까지 계속 의식이, 미련이 남다가 경주 가는 시외 버스 딱 타고 떠나는데 그때부터는 생각이 안 나더라.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적응을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생각하지 이제 지나온 거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짐들을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가 다 버리지 못해서 이것들을 산소방에다가 꼬박 재놨었어. 하나도 안 버리고. 그거를 재놓은 거를 여기 있는 제자들이 가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저 통째로. 그러면서 내가 다 버렸던 것이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다 버리고 내가 경주로 들어가서 어느 사찰에, 비구니 사찰에 들어가서 미리 전화를 하고 갔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찰을 보고 거기 가서 내가 월세금 얼마 주고 월시주 얼마 하고 몇 달 좀 묵을 수 있겠는가 하고 타진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내려가서 나를 보는 순간 그 스님 안 돼요. 근데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전화로서는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사찰에 들어갈 때 그 공양조 보살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경주 도착했는데 곧 택시 타고 들어가겠는데 내가 뭐 선물 내가 뭐 사가지고 가면 됐고 하고 물었더니 뭐 이 향, 저 향, 뭐 법당에 피우는 향을 막 얘기하더라. 그래서 불교용품 파는 데 가서 향을 이것저것 내가 한 보따리 샀어. 과일 한 보따리 두고. 그래가지고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침 안거 끝나고 나온 비구 스님 하나하고 비구니 스님 주지 스님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틈에 내가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서는 이 불교계에서는 스님 세계에서는 비구와 비구니 차이가 굉장히 커요. 차별이. 여기다가 비구가 안거 갔다가 이제 해제하고 나왔으니까 아주 기가 충만할 거라고 판단했겠지. 그 비구니 스님은 그 스님이 빠져가지고 그 법문 듣느라고 얘기 듣느라고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공양주가 들어와서 가위를 이렇게 깎아주는데 이 공양주는 이 비구 스님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지한테도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이 집에 이제 자기 집에 살러 왔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어떤 누군가 싶어서 굉장히 궁금해하지. 근데 옷은 비록 초라하게 입어서도 모양새가 괜찮으니까 계속 옆에 앉아가서 나를 말을 시키는 거야. 깎아주면서, 가위를 깎아주면서. 내가 꼬박꼬박 이렇게 뭐 차별 안 주니까, 얘기를 나눠주니까 옆에 있던 주지 스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위를 밖에서 깎아가지고 돌아야지. 왜 여기 앉아서 과일 깎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내가 눈치가 108단이잖아. 평소에는 저 둘이 앉아가지고 가위 깎아주고 깎아 먹고 했으면서도
그날따라 유독 주지스님은 이 공양주를 왜 여기 앉아서 그 스님들 얘기하는데 누워서 깎느냐고, 밖에 나가서 깎으라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지, 공양주를.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 말이지. 너 나가라. 그러니까 공양주는 인상을 슬슬슬 그러면서 가위바위보를 들고 나가더라고. 그 모습을 내가 딱 보니까 벌써 탁 돌았지, 내가. 안 그래도 저 비굴 저거 한번 들이받고 싶은데, 응? 고약히 딱 나오니까 내가 막 돌았지. 나가려는 거 심을 딱 잡고. 앉으세요. 뭐 사람이 사람 섞였나요? 앉아서 오히려 더 아무 자격도 없는 내가 나가라 들어라 할 자격도 없잖아. 근데 공양진을 딱 잡고 앉혔다. 깎는 거 마저 깎아주시고 하라고. 이거 못 일 자리에, 못 앉아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앉아주세요. 이래버렸더니 이제 내가 무시하는 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인상이 팍 돌아갔지. 이미 나는 그때 이 집에 못 있겠구나 하고 나는 판단을 했고, 이왕 못 있을 거, 요놈들 하고 쫑꼬나 들떡 미루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는 이제 난 이 공양주를 띄웠지. 사람 위에 사람 없거늘, 사람 아래도 사람 없다. 앉아서 그냥 깎으시오. 그 꼴란 이거 안 거 갔다 온 얘기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오면 뭐라나 주면 다 이론이지. 그거 다 봐서 고름 만들고 온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뭐라 하겠어. 아주 사과를 깎아줘. 어때? 아, 요거 들으면 그 주지스님이 기가 막히겠다. 그까짓 거 안 거 수천 번 갖다 나와도 볼 일 없다. 해가 거듭될수록 몸뚱이에 척추에 염증만 득실득실거리지. 그거 무슨 도가 있고 무슨 법력이 있나. 그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걸 내놓는 사람이나 그거 50보 100보다 보살님 사과를 깎아줘. 나는 그거 먹고 갈란다. 열어놓고는 택시나 불러주시오. 이미 이 집에 못 있겠다고 판단해버렸잖아. 택시 왜요? 아, 이 집에 내가 있겠어, 여기. 이런 사람을 여기다 두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주지 스님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는 걸 이미 알아봤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서 택시를 빨리 불러달라고 하니까 공양주가 저런 분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저런 분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어쩌다가 나는 복도 질질이도 없다 이러면서 투덜 그러다 택시가 왔어. 가려고 그러는데 복명도 보살님 아쉽던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배낭에다 꽉 채워준다. 이게 다 천도적으로 남은 것들 아니야? 배낭에 꽉 채워주더라. 그걸 짊어지고 여간봉으로 와서 몇 날 며칠 내가 그걸 먹었네. 그래서 여간봉 생활을 한 달 했어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 장소가 또 여기처럼 또 쫓겨날까 싶어서 미리 타진을 하러 간 거야. 거기가 경남 하동군 악양면이야. 산성리, 신성리인가? 신성리. 기원정사. 또 이것도 또 그분 보시겠구먼. 그 기원정사에 들어가서 월 보시금 30만원씩 법당 위에다가 꼬박꼬박 올려놓고 거기서 글을 썼어요. 하루 3번 먹는 게 번거로워서 하루 1종씩 하루 한 번만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는 1종씩 하면서 내가 글을 썼어요. 그러고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오면 보수금 들어오잖아. 보수금 들어오는 거 몽땅 다 그거 다 내가 줬고 나의 밥값 한 달에 30만 원 냈고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있었나. 그 거사님 한 분하고 그 보살님하고 두 분이 같은 그 도반으로서 한 아시름을 만들어서 사시다가
내가 툭 뛰어 들어오는 바람에 폐가 갈려버린 거야. 하나는 정통 정법을 가진 선입니다. 거사님은 아니다. 사이비다. 그 거사님은 연불선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 보살님은 그래도 선방을 다녔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둘이 폐가 갈렸어요. 보살님, 당신이 이 사람 안 내보내면 자기가 여기 나가겠다.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 파워는 그 보살님이 써두면 거사님이 짐 싸주고 나갔어. 나간다고 뭐 다 버리고 갔겠어. 바깥에서 계속 안에다가 뭐 전화질하고 했겠지. 둘이 막 바깥에서도 전화로 막 싸우고 있다가 한 2달 좀 지났나? 3월달 갔으니까. 내가 그 3월달에 들어갔으니까 4, 5, 6, 7, 한 4달 좀 가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거사님이 이래가지고 뭐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들어가지고 나보고 이제 난 이미 읽었지. 저 사람들 둘이 붙었구나. 그래서 거사님이 이제 힘으로 나를 몰아내려고 작전하고 내가 머물던 방에 올라와서 이보시오. 이제 나를 끌어내려고 했던 거지. 그걸 끌어내려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잠시 그곳을 떠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또 이 사람이 내 방에 혼자 찾아 들어와서 차 한 잔 내가 같이 먹으면서 차를 하나 이렇게 또 건네주니까 손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 찻잔을 가지러 오는 손이 이 정도로 내 법력이 셌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손을 딱 잡고 왜 이렇게 떨어요 손을. 안정시키죠. 그러면 딱 안정시켜서 차를 한 잔, 몇 잔 딱 권하니까 거기서 나한테 삼배를 했다. 세상으로 모시게 뭐라고. 그랬던 사람이거든. 그랬던 사람이 며칠 지나니까 나를 사이비로 판단하고 내보내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만나서 내가 이 사람 어제 저에게 와서 300까지 올렸던 사람인데 하고 내가 보살한테 얘기 꼬다리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지고 자기 그 보살한테 사이비라고 계속 몰아쳤으니까. 야, 그렇게 했다가 지가 못 이기니까 밖에 나갔다가 내 기운에 눌린 거야. 있으려니까 뭐 경직되지. 나갔다가 한동안 안 오다가 들어와서는 나를 몰아내는 거야. 이때, 아하, 이거 괜히 여기서 버텨봐야 시끄럽겠구나. 싶어서, 됐다. 요까지만 하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놓고는 내가 바로 짐을 썼다고. 그 짐을 싸놓고 보니까 짐이라는 뭐 있어. 내가 뭐, 거기서도 노트북 하나 하고 뭐, 옷까지 그거지. 차를 실을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능인 스님, 능인 사부님을 불러가지고, 나 좀 알아. 티코가 좀 안한 차에, 거기다 싣고,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무조건 나와서 내가 그 기원정사에서. 책은 한 70% 정도 썼고. 그래서 저 차를 타고 방을 얻으려고. 내 놈이 저 좁은 차에 타고 또 한 2달 돌아다녔다. 한 2달 다니다 보니까 몸이 굳어버렸더라. 수행자는 말이지. 차를 타면 엉덩이가 꺼져버리잖아,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꺼져버린다고. 그러면 엉덩이가 이렇게 접혀버리죠. 천불이. 이 상태에서 2달을 탔으니 몸이 어찌 됐을까? 만신창이가 되지. 나는 이때 또 몸만 굳은 것이 아니라 이때 깨달음을 또 하나 얻었어요.
이 세계의 모든 물질들은, 기구들은 중생들 몸에 맞췄구나. 차도 중생들 몸에 맞춰서 차를 만들었구나. 깨달은 자가 이런 차를 타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몸을 회복시키려면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의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 벌써 거기서 난 다 깨달아버린 거야. 차 시트를 만들더라도 엉덩이가 높게 만들어야지, 엉덩이가 푹 들어가는 이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거기서 이미 다 깨달았어. 아이들 책상도, 글상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몸을 망치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 하여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저 양평에서 방을 하나 얻어놓고 마지막 책 주필을 마쳤는데, 이 틀어지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째,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자존심이에요. 두 번째, 각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못 버리고 있는지, 어떤 인연을 못 놓고 있는지, 어떤 인연을 내가 못 놓고, 왜 못 놓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것이지, 혈연 관계, 이런 부모 자식 간에 그 인연을 끊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든 행복을 주는 사람이든 그 집착. 예를 들면 자신한테 이로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것이 헤어질까봐 못 놓는, 이것도 집착이고, 자기한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빨리 벗어나지, 왜 이 사람이 빨리 떠나지 않을까, 또는 이 사람하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 하는 그 고통스러운 집착에서 놓지 못하는 것. 이게 다 집착이에요. 특히나 수행자들이 놓지 못하는 그것을 딱 놨을 때 몸이 릴렉스 되는 법인데, 내가 이번 제사하는 데 보내면서 저 짐을 싣고 나가는 걸 보니까 차로 한 차 싣고 나가요. 1.4톤 차야 꽉 싣고 나가고도 여기 반차 정도가 남았어. 이걸 바라보면서 역시 내가 봤던 저 사람이 뭘 못 놓고 있는가를. 그러고는 가기 직전에 내가 이런 법문을 해줬어. 내가 춘천 선방에서 그거 놓지 못했을 때 내 머리를 휴지 박으면서 팬티 3장, 위에 런닝 석자 2개, 양발 3개, 이렇게 옷 2벌 입고 가방에 메고 나왔을 때 그 마음을, 그 의식을. 그러면서 내 머리를 때리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당장 사는데 필요한 것만 무엇인가를 보고 가방에 넣고 내가 선방을 딱 철소에 돌아오는데 그렇게 아쉽더라는 거. 근데 그거 놓고 나니까 의식이 몸을 릴렉스 시키더라는 거. 그래서 무슨 놈의 수행자 짐이 그렇게 많으냐. 그것조차도 놓지 못하는, 버리지 못하는 그 의식 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할래? 하고 마지막 법문을 들려주고 나머지 제자들한테는 모래 속에 말이지 금가루가 막 섞여 있는 모래를 탁 틀어, 모래 속에 금가루가 섞여 있다고 보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모래 속에 금가루가 막 섞여 있는 거를 일일이 금을 못 가려내잖아. 지금 모래 속에 모래반, 금반인데. 일단 손을 한 주름 딱 쥐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모래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엉켜진 거예요? 아니면 뭘 빠져나갈까봐 엉켜진 거지? 금가루가 빠져나갈까봐 딱 엉켜졌다. 이렇게 엉켜지면 금가루 하나도 안 빠져나가지? 금가루가 못 빠져나가게 하려면 손하고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털어지고 있어야 돼. 요거 몇 시간이나 털어질 수 있을까? 점점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온몸은 경직되고 손가락에 힘이 빠지면 손가락 틈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지. 그러면 요 사이로 모래가 먼저 빠져나올까요? 금가루가 먼저 빠져나올까요? 금가루가 먼저 빠져나가야 돼. 요거 빠져나가는 걸 또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또 힘주게 되고. 그럼 몸은 또 경직되고. 의식은 자꾸 금가루에 집착해 가고. 이런 형국이 수행자인 저 사람한테서 벌어졌다. 그러니 여기 남아있는 자네들은 이거 털어지지 마라, 이거. 다 놔라, 다 버려라. 필요 없는 것들 살림살이 그거 버리는 것부터 먼저 섭을 들여라. 쓰잘데기 없는 거 방 안에 가득 채워놓고 그것에 바퀴벌레가 뭐 기어나오도록 쳐봐놓고 사는 그런 수행 모습, 저렇게 자꾸 쌓아놓는 거 버리지 못하는 거 이거 섭이거든. 그 물건을 하게 버리지 못하는 의식. 노인네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바깥에 있는 거 주워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 나이가 먹은 사람 중에 몸이 경직된 사람일수록 더 이 갖다 끌고 모아요. 버릴 줄을 몰라. 몰라 죽을 때 가지고 가려는 거. 이처럼 수행자가 이거 놓지 못하는 거, 이게 섭이에요.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게 자신이 주변에 생활하는 생활 공간 안에 뭐 자꾸 채워넣는 거. 이런 게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떤 집착에서 던질 수가 없어. 놓지를 못해, 버리지를 못해. 그런 것들이 계속 섭이 쌓이면 의식에서 이것도 못 놓고 저것도 못 놓고 뭐 이 인연도 못 놓고 저 인연도 못 놓고 그 어떤 인연도 놓을 수 없는 섭을 들어버려요. 이렇게 섭이 걸려버리면 몸이 의식으로 인해 몸이 릴렉스가 안 됩니다. 그렇게 릴렉스가 안 되면 끝없이 안 된 상태에서 척추에 대고 고이면 척추에 염증이 생깁니다. 척추의 염증은 의식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고임만 했을 때 척추 옆에 바로 신경 지나가는 그 부위들이 기립근 주변이 염증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렇게 범벅이 되면 척추는 결국 고름으로, 염증으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나 그 제자, 저 농사 질 때 척추에 염증 있는 걸 보고 그 옹 빼내느라고 척추에 옹이 생겼더라고. 그걸 고름을 짜내려고 내가 뭐 요거까지는 합시다. 그렇게 그 염증 때문에 저 수행자가 허물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고 그 이후에 그 제자가 그 수행자가 아사람을 떠났었잖아. 떠났을 때 나는 저 제자 그 사람 저 수행자 내 손을 벗어나면 위험하다 하는 것을 직감을 했어. 그러고 떠난 몇 달 뒤에니까 1년 6개월 뒤에 가보니, 현장에 가보니, 정말 미쳐갈 정도로 살고 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그거 바로 잡아보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데. 근데 결국 그걸 다 의식을 놓지 못하고 몸이 계속
경직된 상태에서 되는 모두를 못 고자 하는 저 의식을 이안으로 못 끌고 가니까 몸이 이안됐다가 경직됐다, 이안됐다가 경직됐다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다가 심하게 한번 내가 요번 차에 얼마나 내가 강하게 심하게 몰아쳤는데도 의식이 안 바뀌어요. 아하, 이 사람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죽음과 맞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이 사람 의식을 못 놓겠구나. 스스로도 그래. 안 나아진다고. 나 이거 안 나아집니다. 그거 안 나아질 때는 어떻게 하겠어? 낭떠러지 떨어져야지. 그래서 자신과 싸워봐서 이겨내야지. 그렇게 이겨내면 틀어지고 있던 그 의식을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가고자 하는 거를 내가, 그래, 여기 있으면 오히려 더 수행에 장애가 되겠구나 하고 내보냈는데, 그 나가는 뒷모습에 보니 짐을 그렇게 한 차를 싣고 나간다. 이거 못 버려서. 근데 보면 하나도 안 썼는 것들도 있어. 한 번도 안 썼는 것들도 막 갖다 쌓아놓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 지붕자 머릿속에는 요건 언젠가는 요것도 필요할 것 같고 요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쌓여온다고. 밥통도 보니까 썩어 있대. 왜 그런 걸 놔두겠어요? 언젠가를 여기서 벗어나서 혼자 생활하게 되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그걸 못 버리고 쌓아놓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물건들을 못 버리고 있는 의식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게 필요하겠구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것도 필요하겠구나. 요런 생각들이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질들을 그때 가면 요게 필요하겠네 하고 못 버리고 놔두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수행처가 이제 여기서 내가 뼈를 묻을 수행처라고 마음 먹으면 어찌 될까요? 그까지 밥솥이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의식을 어디다 두고 수행자 수행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버릴 사람이 있고 못 버릴 사람이 있는 거야. 하여 이런 사람들은 그 수행자 물건만 가지고 있는 물건만 보고도 저 수행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그 제자 하나를 보내면서 이것이 이렇게 나가는 제자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이곳에 머물리는 제자 너네들 중에 이렇게 가는 아시람을 버리고 떠나는 제자 마지막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 좀 씁쓸한 마음을 내가 달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버려야 할 게 여러분은 입장에서 뭘 못 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절대 어리석게 금가루 빠져나갈까봐 엉켜지고 온몸이 경직되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